네, 정치권 소식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부 최승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주말에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한국당에 이어서 한국당이 어제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가졌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네, 한국당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문제를 놓고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장직 걸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한국당은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 집권 여당 쪽, 그러니까 이 여권 관련한 이슈 중에서는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당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지금 온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김용태 당 사무총장이 이 사태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김용태 사무총장이 박원순 시장을 언급하면서 친인척 채용 비리가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한국교통공사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직을 걸라라고 압박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한국교통공사의 직원 숫자 중에 이 친인척이 지금 1285명 중에 108명이라는 것이 서울시 측의 지금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보거나 또는 이 서울시를 통해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 이상일 거라는 지금 이 관측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용태 사무총장은 나도 의원직을 걸 수 있으니 사무총장직도 걸겠다. 사무총장직도 걸 수 있으니 박원순 서울시장도 시장직을 걸어라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규탄 대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질의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여기서 박원순 시장에게 정식으로 공개 질문하겠습니다. 108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자, 108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박원순 시장 직 거십시오. 정녕 108명 뿐이다라고 얘기하면 저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직과 국회의원직 걸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자, 김용태 사무총장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임직원들 관련 친인척들이 정말로 108명 뿐이라면은 내가 의원직과 사무총장직을 걸고 물러날 테니까 시장께서도 물러나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다음에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내부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108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일 거라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제 서울교통공사 내부의 증언 자체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108명이라는 것이 서울교통공사 측 설명인데 그 설문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성이 없는 설문조사였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서의 장이 우리 부서는 설문조사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설문조사가 그 부서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전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는 100%.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정작 그 부서원 개인은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당은 이 108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공격이 세지다 보니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반격에 나선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 한국당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정당화한다.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일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원론적인 차원의 이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1285명인데 그중에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것. 그렇죠. 이 숫자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잖아요. 근데 박원순 시장은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그것은 아직 드러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직은 문제 삼을 부분이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도 감사원, 감사 등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후 조사 결과를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러 가지 박원순 시장이 답변하는 걸 보면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답변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자, 한국당은요. 108명보다 많은 친인척들이 공사에 다니고 있을 거라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사가 실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응답률이 11.2%에 불과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공사와 서울시는 응답률이 99.8%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조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간극이 너무 커도 정말 커 보입니다. 너무 크죠? 예. 99.8%라는 숫자는 사실은 좀 지나치게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뭐 대통령이나 누굴 뽑을 때 이렇게 나오는 숫자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게다가 이 그 노조의 힘이 상당히 센 조직에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조사에서 99.8%까지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당은 이제 11.2%라고 하고 있는데 뭐 한국당이 주장하는 숫자도 아마 이게 정확한 숫자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어디쯤에서 정확한 응답률이 나올 텐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들이 노조원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거의 다 이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에 응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의 11.2%라는 숫자는 유민봉 의원이 이 이슈를 이끌고 있는데 이 15,000명 직원 가운데 11.2%인 1,680명이 응답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의 저지로 설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한국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당의 주장은 노조가 본인들 입장에서 껄끄러운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거의 응답을 막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는 서울교통공사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99.8%가 맞다. 사실상 전수조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9.8%라는 거는 서울시 교통공사 139곳의 부서 가운데 137곳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총 인원이 39명인데 전체 인원의 0.2%이기 때문에 99.8%가 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서들 자체에 개개인별로 따져보면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제대로 된 조사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설문조사는 했는데 나는 그런 설문지를 받아본 적 없다. 이런 직원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한국당은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놓고 문재인 정권 채용 비리로 전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희망을 빼앗는 정권, 청년들에게 열정이 아니라 좌절을 안겨주는 정권, 그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적각 특권층 귀족노조와 결탁을 끊고 그들이 훔쳐간 국민의 일자리를 돌려놓으십시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지고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한국당이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야 3당이 모두 국정조사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단순히 의원 수만 따지면 과반이 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의원 수로 따지면은 그렇긴 한데 이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의원 수만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찌감치 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범여권으로 분류되어 왔던 민주평화당이 민주평화당조차도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다.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정의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마냥 그냥 무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의당이면 막상 여기까지 합류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국회 상황만으로 봤을 때도 과반이 넘는 이제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민주당은 아직은 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다음에 일단 국정감사가 끝나고 감사원 감사까지 끝난 다음에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새 당의 어떤 공조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도 계속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자, 야 3당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범여권에 포함되는 그런 정당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반응을 내놨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지켜보자 이렇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민주당은 좀 더 강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보다는요? 서울시보다는 야당들을 향해서 지금 야당들의 주장은 정쟁이다. 오히려 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군요. 그러면서 어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가 발생하거나 권력의 힘으로 비리가 발생한 것은 파악된 바가 없다. 한국당은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면서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정조사가 됐든 뭐 감사가 됐든 간에 지금 드러난 정황 자체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국정감사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도 그렇고 감사원의 감사도 그렇고요. 근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가 드러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자기들이 보기에도 뭔가 문제가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수세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친인척 전형이다, 서울 가족공사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이제 뭐 인터넷상에 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약간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세적으로 나왔을 때는 분명 또 그거에 따른 역풍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우선 최대 이슈 중에 하나죠. 사립유치원 비리 저격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서성 건담입니다. 우리 국내 로펌 3위 정도 되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로펌에 이미 의뢰를 해서 들어갔답니다. 이것저것 다 각오했고요.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뭐 응원도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후원금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신나고 감사하거든요. 누구 맘 유치원 비리 적발 응원 뭐 이런 그 이름을 적어주지 않고 이런 거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박용진 의원 이번 국감 뭐 최고의 스타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 유치원 비리로 서울 교통공사 이슈를 조금 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심리가 있겠죠. 없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공사 전반으로 확산되는 친인척 비리는 국감 중반부 이후에 이슈가 된 것이고 이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는 국감 초반부터 이슈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면서 공분할 수 있는 그런 이슈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정감사라는 게 야당 의원들이 활약을 하고 그러면서 이 정부 여권에 대해서 뭔가 이제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인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립 유치원에 만연한 여러 가지 비리들을 고발하면서 국감 전반부를 여당 위주로 끌고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학부모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분을 하고 좀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아마 앞으로 이 사립 유치원 관련된 어떤 개혁 작업에 있어서 이 정부 여권이 좀 이끌어가는 추동력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누리과정 예산이 시작된 지가 만 5년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4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다가 5년째 돼서야 이런 문제가 발견됐다는 거. 세금을 열심히 내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선 가슴에 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어떻게 해서 유치원 비리 문제 폭로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그동안 유치원은 제대로 된 정기감사가 없었고 또 이런 부실한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밝혀진 비리는
전체 비리로 따져볼 때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명 공개와 관련한 시민사회 요구가 있었고요.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자, 학부모님들 반응이 뜨거운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후원금도 10,000원, 20,000원씩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고무돼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다니는 유치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도 들어오고 그렇겠죠. 있어서 아마 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박용진 의원실 발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뭐 선거법 관련해서는 뭐 오세훈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유치원 관련해선 박용진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민주당은요 유치원 비리 문제 입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용진 의원께서 유치원 관련한 3법을 지금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당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당론으로 정하고 그걸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2018년도 국정감사 두 번째 스타 저희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폭로한 유민봉 의원 활동하고 있는데, 자,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특혜 불공정 의혹은 이미 공사의 손을 떠났습니다. 서울 교통공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족회사고 노조회사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족회사고 노조회사다. 이 가슴에 딱 와닿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날카롭게 고용세습 실태 지적했는데 준비를 상당 기간 했다면서요? 예, 유민봉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어떤 국회에서 이렇게 활약을 두드러지게 볼 수 없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으로 초선으로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청와대 그 전에 수석을 했었죠. 박근혜 청와대에서 이제 국정기획 수석을 하셨고 뭐 이렇기 때문에 게다가 불출마 선언까지 한 분이죠.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 때 본인의 몫을 한 100%, 200%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서울교통공사의 이 친인척 비리 문제를 일찌감치 제보를 받고 1년 전부터도 지난 국정감사 때도 작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 관련해서 깊숙이 들여다보고 질의를 했는데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수조사, 설문조사 뭐 이런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이게 일단 최소한 108명의 어떤 친인척 고용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 문제를 던지면서 이제 이게 전국적 이슈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과 이 야당 전반에서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에서도 친인척들을 뭔가 부정하게 채용한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야당이 이끌어가는 국정감사의 판을 처음 만들게 된 그런 계기를 제공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오늘 뭐 조간신문에 보니까 서울교통공사뿐만이 아니라 뭐 가스공사, 대전도시공사, 인천공항공사도 나왔어요. 예, 그리고 한전, KPS, 뭐 한국당의 장석춘 의원이 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전수조사,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전수조사 부분인데 사실은 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이 됐다라고 하면 그 정규직에 들어가야 될 취업 준비생들이 그 자리를 그만큼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청년 실업 문제와 뭐 이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청년 실업 문제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수조사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 또 조간신문에 보면 고용세습에 날아간 청년 일자리 1029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더라고요. 교통공사에서 2년 내 이제 공채를 축소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공사학원, 뭐 지자체 공사학원 이런 부분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국감 스타.
한국당의 윤한홍 의원 저희가 꼽았는데 태양광 사업 문제를 아주 조목조목 지적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국감 초반에 태양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이 부분이 뭐 방향은 뭐 좋다고 평가할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짚었죠. 윤한홍 의원이 친여권 성향 협동조합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사업 보급의 보급 대수와 보조금 절반 이상을 독차지했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구체적인 수치로 뒷받침이 되는 어떤 이 결과라서 이 태양광 산업 사업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의원으로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정감사 하면 사실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신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권 의원이 뭐 저희가 뽑은 뭐 1순위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국정감사 남아 있으니까요. 저희 뉴스퍼레이드에서 열심히 하는 의원 분들 또 뽑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최승현 차장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